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태원 교수님 연구실 학생 오진택이고요. 저희 연구실명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랩, 무선통신 연구실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연구실 멤버를 소개하면 저희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은 황태원 교수님이시고 박사과정 학생에는 다음과 같이 5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은 1명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AI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뭔지 좀 얘기를 하고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토익 이그젬플로 프로즌 레이크라는 간단한 토익 이그젬플을 설명드리고 또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무선 통신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용 예시를 간략하게 간단한 예시를 또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머신러닝 카테고리는 크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입력 X와 아웃풋 Y, 그래서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Y라는 정답을 알려주는 정답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이 없는 문제고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갔을 때 여러 입력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특징은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와 인터랙션 하는 상황에서 슈퍼바이즈드는 없고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리월드 시그널을 받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액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을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러닝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다이나믹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옵저베이션 OT를 관찰을 하면 이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어떤 액션 AT를 수행을 하고요. 액션 AT를 수행한 피드백으로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리월드 RT 플러스 1을 받게 됩니다. 인바이러먼트 입장에서는 에이전트로부터 액션을 받게 되고 이 액션에 대한 결과로 리월드를 에이전트에게 주고 그리고 옵저베이션 OT 플러스 1을 다시 에이전트에게 주는 이런 다이나믹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는 한 타임만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매 타임 계속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액션을 할 때마다 받는 리월드 RT 플러스 1인 리월드를 타임에 대한 서메이션을 해서 큐뮬러티브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에이전트의 오브젝티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토익 이그젬플로 프로즌 레이크 이그젬플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즌 레이크 이그젬플에서는 에이전트가 여기 1,1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매 에피소드는 이 1,1에서 에이전트가 시작을 하고 해저드인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초록색 해저드로 에이전트가 가거나 아니면은 골에 도착을 하면은 에피소드가 끝나고 매 에피소드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의 목표는 골에 잘 찾아가는 게 목표가 되고 해저드는 안 빠지면서 골에 잘 찾아가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스테이트는 에이전트의 로케이션 x, y 좌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상하 좌우 디렉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가 액션이 되고 이때 리월드를 살펴보면 해저드에 빠지면은 마이너스 1점, 골에 도착하면은 플러스 1점, 그리고 다른 로케이션에서는 리월드 0점을 받는 이런 환경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세팅을 하고
저희가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알고리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뭐 큐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러닝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러닝이 안 된 상태이고, 이때는 이제 에이전트가 헤매서 뭐 이제 경험을 좀 해서 러닝을 진행해야 되는 단계고, 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 보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움직이는데 아직 러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골에 잘 가지 못하고 좀 헤매다가 결국에 이렇게 해저드에 빠져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충분히 러닝이 돼서 뭐 에피소드 한 100번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여기서 1,마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러닝을 잘 해서 골에 바로 도착을 하는, 뭐 이렇게 러닝이 잘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좀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X축이 에피소드 인덱스고, 그래서 에피소드 인덱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초반에는 에이전트가 헤매면서 많이 움직이다가 러닝이 잘 됐을 때는 이제 몇 스텝도 뭐 10스텝 안에 이제 충분히 골에 잘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엔딩 타입을 보면은 초반에는 마이너스 1점을 받는 그 해저드에 자꾸 빠지다가 이제 뭐 20번 에피소드 이상부터는 리월드를 1로 받는, 그래서 골에 잘 도착하는 뭐 러닝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토익 이젠플로 프로즌 레이크를 살펴봤고,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제 무선 통신에 또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느냐, 뭐 무선 통신에 대한 간단한 이그젠플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그젠플에서는 여기 IoT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 이 IoT 디바이스의 배터리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IoT 디바이스가 이제 AP 액세스 포인트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요. 이때 IoT 디바이스는 자신의 배터리 레벨과 주변 디바이스로부터의 인터피어런스를 고려를 해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트랜스미션 해야 되는지, 트랜스미션 하지 않고 아이들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합니다. 이때 IoT 디바이스의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를 리차지를 해야 되고, 이때 리차지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즌 레이크와 이제 대비를 시켜서 매핑을 해보면은, 프로즌 레이크에서는 에이전트가 그 움직이는 사람이고, 인바이러먼트는 그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맵이고, 그리고 스테이트는 에이전트의 위치인 x, y고, 액션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리월드는 뭐 해저드 빠지면 마이너스 1, 골에 가면 플러스 1, 다른 로케이션에서는 0 이렇게 받았는데, 방금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예시에서는 에이전트는 이제 IoT 디바이스가 되고 환경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고, 이때 스테이트는 현재 IoT 디바이스의 뭐 배터리 레벨과 주변으로 받는 인터페어런스 레벨이 스테이트가 되고, 이때 IoT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액션은 트랜스미션을 할 거냐 아니면 가만히 아이들하게 있을 거냐라는 게 액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석세스풀한 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면 리월드 1점을 받고, 뭐 실패하는 트랜스미션을 하면 마이너스 1점을 받고, 그리고 배터리 레벨이 0이 되면은 이제 리차지를 해야 되니까 그 리차지에 대한 코스트는 마이너스 3점을 받고,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0점을 받는, 뭐 이렇게 프로즌 레이크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쉽게 매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무선 통신 리서치 토픽에 적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다음과 같은 뭐 네 가지 뭐 크게 네 가지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V2X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세 번째는 논오소고널 멀티 프로세스 노마,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멀테니어스 와이어리스 인포메이션 앤 파워 트랜스퍼 SWIFT, 이렇게 네 가지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 4개가 뭔지 뭐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X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최근에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같은 이제 차량에 대한 좀 고도 지능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좀 서비스 요구 조건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량들도 좀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취지에서 이제 V2X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V2X 이제 비이클과 비이클이 통신을 하는 V2V 통신, 그리고 비이클과 인프라스트럭처가 통신을 하는 V2I 통신, 그리고 보행자와 비이클이 통신을 하는 비이클 투 페데스트리안 통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는지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좀 적용을 해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제 휴대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좀 계산량이 많은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 계산 뭐 예를 들어서 뭐 VR 서비스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 같은 것 계산량이 많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수행하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크고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이제 가까운 엣지 서버에게 이 작업량을 넘겨줘서 대신 수행을 하게 하는 게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뭐 모바일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모량도 줄일 수 있고 컴퓨테이션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제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 모바일 디바이스가 언제 얼마만큼 뭐 이렇게 엣지 서버에게 오프로딩 그 작업을 엣지 서버에게 줄지에 대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논 오소고날 멀티플 액세스 노마인데, 이제 기존에는 노마가 아니라 옥소고날 멀티플 액세스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오소고날 멀티플 액세스 방식은 이제 각각 디바이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간섭이 가지 않게끔 오소고날한 채널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보다 주파수 효율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섭을 주더라도 뭐 오소고날하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 디바이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통신 방식이 노마이고, 이 노마를 할 때 뭐 이런 노마를 할 때 있어서도 저희가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위프트인데, 이제 스위프트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통신이라는 것이 무선 통신에서 무선 신호를 이제 디바이스들과 뭐 AP가 이렇게 통신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부족한 디바이스들에게는 이제 무선으로 정보 전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좀 전송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디바이스들에게는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디바이스들의 라이프 타임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와 이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이제 스위프트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저희가 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의 뭐 실적인데, 뭐 저희 연구실을 이제 오시면은 IEEE 트랜잭션급의 좀 높은, 좀 퀄리티가 좋은 그런 높은 단계의 논문지에 좀 논문들을 퍼블리케이션을 저희는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